박재홍 박사 연결하죠, 매일. 네, 박재홍 박사. 네, 연결해 봅니다. 금강산 관광. 네, 박재홍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박재홍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금강산 관광 협의가 북한에서 거부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워싱턴에서도 나왔죠. 예, 뭐 서울에서 이미 다 나온 거 있는데 여기서도 이 한국 관련 뉴스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뉴스가 이겁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미국은 이 북한 문제, 사실 한국 관련 뉴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사실 북한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일반적 뭐 북한과 상관없는 한국 문제에는 관심이 없죠. 우리만큼 이렇게 관심을 안 갖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 뉴스가 많은데요. 북한이 이제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련 그 남측 시설 북한이 철거하겠다고 한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회담, 한마디로 만나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북한이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죠. 네. 그냥 문서로 협의하자. 얼굴 보고 맞대고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계속, 오히려 이게 북한이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남의 시설 철거해버리겠다고 해놓고 그렇죠. 그 시설 주인들이 만나서 얘기해야 되니까 만나주지도 않겠다. 그럼 거기다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 오히려 구걸하듯이 저러는데 또 거절당하고. 이게 지금 미국의 언론에 모두 그대로 보도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창피한데요. 그러네요. 이 북한은 하여튼 그 남측 시설 철거하겠다. 계속 이제 그걸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뭐 미국에서 보는 거, 한국에서도 그렇게 보겠지만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압박하기 위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 그래서 이제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로 한국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안 만나겠다고 문서 협의하자 이러지만 결국은 만나서 회담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겠다. 또 우위에 서서 이제 압력을 가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왜 북한이 결국은 만나서 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도 자꾸 이걸 만나서 회담하자고 요구하는 게 문서로 남기기 싫은 뭔가가 있겠죠. 아하, 예. 아무래도 문서로 협의를 하면 이건 하다못해 뭘 나중에 컴퓨터를 폐기해도 그 기록이 다 남고 하지만 만나서 아무도 안 들을 때 말로만 뭔가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는 건데, 한국 정부가 오히려 그걸 바라는 건 북한이 텐데, 한국 정부가 먼저 막 몸이 달아서 우리 그냥 만나서 아무도 안 볼 때 얘기로 하자 이러고 있으니 이게 완전히 이미 주도권에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협상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에서 이거 한심하게 보고 있는 건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거절당하면서도 만나자. 근데 북한은 어차피 만날 생각인데 지금 갖고 노는 지금 이런 모양이 됐는데요. 예. 이게 남북 관계가 지금 현 정부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네.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한국은 이 선택지가 없는 거죠. 협상이라는 게 A안이 있으면 그 플랜 B도 있고 상황에 따라 선택할 여지를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모든 게 그렇죠. 국가든 사업이든. 그런데 아예 지금 한국 정부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그 선택지가 없는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건 그걸 먼저 한국이 제시를 하죠. 우린 이것뿐이야. 우리 한 번만 만나줘. 만나서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북한은 아주 그냥 뭐 식은 죽 먹기로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부 가지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건 한국 정부보다도 북한은 타겟은 미국의 제재를 이거 가지고 완화시키려고. 예. 그러니까 그 완전히 지금 그 한국 정부는 이 뭐 운전자, 뭐 한반도 중재자 이런 건커녕 아예 그 지금 그 소외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진작부터 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 정부의 역할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 그렇죠. 이게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 예. 다음 뉴스는 뭡니까? 예, 이게 엊그제 프랑스에서 네. 프랑스 남부지방에 있는 이 모스크라고 그러죠. 그 이슬람 사원. 예. 회당.
예, 거기서 이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네. 프랑스는 뭐 미국처럼 총격 사건이 흔히 일어나는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네. 상당히 충격을 줬는데요. 네. 이 용의자를 잡고 보니까 이게 84살이나 된 이제 노인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그 모스크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처음 하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다른 이슬람 노인 2명한테 총격을 가해서 다행히 사망은 안 하고 지금 중상을 입혔다고 그러던데 네. 이 사람이 잡힌 용의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범행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올 초에 있었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로 예, 예. 그 유명한 노트르담 성당이 다 불에 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그랬다. 사실 그 노트르담 성당이 어떤 테러나 이런 거에 밝혀진 게 아니라 어떤 그야말로 화재 사고로 거의 밝혀졌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거를 또 일종의 음모론으로 접근을 한 거죠. 예.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한 거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슬람교 거기 가서 자기가 복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 총을 들고 불을 지르려다 안 되니까 총격을 가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프랑스 경찰은 이 사람을 지금 정신감정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상이 아닌 거 아닌가 혹시 몰라서. 근데 이 사람이 또 특이한 게 알고 봤더니 프랑스의 극우 정당 가장 유명한 전엔 국민전선 그러니까 FN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민연합으로 이름 바꾼 대표적인 극우 정당 소속으로 2015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개판님 감사합니다. 네, 나라가 개판님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극우파인 거죠. 전형적인 프랑스의 극우파, 이슬람교나 이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프랑스 경찰은 이게 일종의 질모 범죄라고 그러죠. 인종이나 이념 이런 것 때문에 종교 이런 걸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차별 총격, 어디 교회 같은 데서 총격 가하고 하는 게 이런 게 보통 어떤 인종주의자나 종교적인 이런 걸로 이제 증오 범죄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이 미국 유럽에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프랑스 경찰도 지금 이 모스크 총격범을 증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일단은 그렇게 수사를 하면서 이 정신감정도 의뢰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프랑스 정치권도 모두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히 이 용의자가 소속이 됐던 국민연합의 마리 르펜 대표가 이 마리 르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원래 오랫동안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였죠.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 여러 번 했었고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마리 르펜 현재 대표가 이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냐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어 말로 이제 아떤따라고 그러면 이걸 뭐 폭력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쓰는 의미는 테러라는 의미인데 이 르펜 대표가 테러라고 다른 프랑스 정치권에서 테러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예 직설적으로 테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테러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정당에서 출마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이지만 가장 강력한 표현. 이 사람은 테러범이라는 식으로까지 하면서 용납 못할 일이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이런 범죄를 보면 이게 한국도 무시 못할 일인 게 어떤 형태나 방향 나타나는 게 조금 다르지만 한국도 어떤 일종의 증오 범죄식의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도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무슨 강남역 살인 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범죄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한국도 그런 소지가 많이 있죠. 특히 요즘처럼 이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주 심각하게 갈라져서 골이 깊어져가지고 싸우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어떤 이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갈등,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 폭력 문제, 범죄 이런 게 심각해지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정치권이 이거를 해결을 해야죠. 정치권이 이걸 완화를 시키고 국민들 통합을 시켜서 갈등을 줄이고 증오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자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한국에선 정치권이 이걸 오히려 자꾸 조장을 하고 이용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까 사실 그 점이 제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어도 하시네요, 박재영 박사가. 지금 프랑스 신문은 프랑스어 전공했고
공부를 공부 좀 했었죠. 하셨군요. 아유, 네, 그러시군요. 예.